안녕하세요. 오늘 CNCG 행사에서 프로메테우스 관련 발표를 하게 된 김진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넥스클라우드에서 프로덕트 오너와 클라우드 엔지니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프로메테우스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모니터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니터링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 뭐 운영에서만 사용을 하는, 그리고 뭐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그 모니터링 담당자만 봐야 되는, 운영자만 봐야 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원래 모니터링보다 더 상위 개념이 있습니다. 그 상위 개념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관측성, 뭐 관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일단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이제 그 SRE 북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버의 시스템에서 관련된 이제 정량적인 수치들을 실시간으로 보고 수집하고 처리하고 집계하는 행위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로그인까지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APM이라고 얘기하는 트레이스 정보까지도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성능 정보까지도 저희가 모니터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임계점을 넘어갔을 때 그거에 대한 알림을 받고 조치를 취하는 모든 행위들까지도 모니터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거는 관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observability라고 하는 이제 번역하는 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관측성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결국 관측성은 모니터링의 하위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통 상태를 확인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 상태를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임계치에 대한 알람을 발생하기 위해서 그 매트릭을 분석하거나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어떤 뭐 상황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행위들을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추상적인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측성은 어떻게 보면 예측 불가능한 모든 장애에 대한 가능성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디스크 사용량이나 IO 같은 측정값만 보고 이게 장애가 발생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니터링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특정 유저가 갑자기 내가 장바구니에서 어떤 페이먼트 옵션을 선택하는데 10초 이상이 걸리는 딜레이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측면을 관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크 사용량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IO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데이터베이스 쿼리에 관련된 실행이 어떤 좀 느려졌을 때에 대한 뭐 인프라에 대한 성능을 측정하고 그다음에 뭐 경로를 추적하고 레이턴시를 파악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모든 행위들을 다 관측성을 가지고 관측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관측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단순하게 데이터만 뽑아내서 알람을 받고 하는 것들이라기보다는 어떤 세밀한 데이터를 이제 뽑아내야 되는 그 세밀한 데이터라고 하면 아주 작은 주기의 해상도죠. 보통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해상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세밀한 데이터가 필요하게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집계하는 것도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분석하는 그 능력을 어떻게 내가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문제점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결국 필요한 거는 데이터죠. 데이터를 보통 저희는 매트릭이라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매트릭이라고 하는데 그런 고해상도의 매트릭을 어떻게 수집하고 그 매트릭을 어떻게 탐색해서 분석할지를 걱정하는 것이 바로 관측성을 확보한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매트릭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매트릭은 응용 프로그램이랑 여러 가지 서비스들의 정량적인 데이터를 측정하는 어떤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매트릭이 아니라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어플리케이션 간의 병목 현상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간의 데이터 흐름을 시각화하고 그 어떤 레이턴시를 파악하는 이런 행위들을 보통 저희가 트레이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이트박스 모니터링과 블랙박스 모니터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화이트박스 모니터링은 우리가 어떤 정확한 그 데이터 값을 보는 모니터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요즘 그 여기 장표에도 나오지만 JVM의 어떤 뭐 그런 내부 통계라든지 아니면 사용량이라든지 숫자로 바로바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그리고 대시보드를 통해서 바로 수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모니터링을 화이트박스 모니터링이라고 하고요. 블랙박스 모니터링은 사용자가 관찰하듯이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웹사이트가 느려졌네, 핑이 빠지네, 아니면 웹 요청이 200이 아닌 어떤 이상한 상태로 응답이 되네.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에 대한 명확한 매트릭은 모르지만 그 밖에서 어떤 서비스에 대한 현상을 판단하고 그걸 문제를 파악해서 담당자에게 빨리 알리는 이런 모니터링을 블랙박스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보통 푸시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그림과 같이 모니터링에 대한 그 주체들이 중앙에 있는 모니터링 수집 서버의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에는 반드시 다 그 각각의 시스템의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고, 그 에이전트는 내가 중앙에 있는 서버로 어떤 내가 매트릭 값을 보내기 위해 그 서버의 엔드포인트 IP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매트릭 정보가 변경이 되면은 다시 배포를 해야 되는 그런 에이전트를 재시작하고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틱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텔레그래프랑 인플럭스 DB를 가지고 하는 이제 기존에 아직까지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모니터링 스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풀방식 모니터링인데요. 이제 저희가 오늘 얘기할 주제는 프로메테우스니까 프로메테우스 측면에서만 얘기를 해보면, 보통 수집 서버에 대한 정보를 에이전트나 서비스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본인이 그냥 본인 매트릭을 노출을 하고 그 매트릭을 수집하는 거는 프로메테우스 중앙집중적인 수집하는 그 컴포넌트가 매트릭을 수집을 하고 그 매트릭을 수집한 거를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결국 중앙집중식 모니터링이긴 하지만 에이전트는 서버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외부에서 익스포터나 아니면 다른 정보들이 그 매트릭을 익스포즈한 상태를 보통 풀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서비스 디스커버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CMDB에다가 나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모니터링 할 거야 라고 등록을 하게 되지만, 풀방식에서는 이러한 특정 서비스들이 수동으로 관리가 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서버의 재시작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보통 파일에 어떤 리스트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쿠버네티스와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통해서 리소스들에 있는 정보를 다이나믹하게 가져오는 방식을 서비스 디스커버리에서 이제 꼭 활용을 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프로메테우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프로메테우스는 현재 그 다들 알고 계시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그 외계인이 나오는 영화죠. 에일리언. 우리가 에일리언 시리즈의 뭐 프리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신화의 티탄족이라고 얘기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인간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제우스한테 불을 훔쳐다가 인간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큰 벌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인간이 그런 불을 얻고 여러 가지 신의 지식을 얻게 돼서 똑똑해지고, 그리고 그 방만함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된다는 그런 신화가 이어지는데, 이런 프로메테우스에서 나오는 이제 이 불의 의미로 인해서 예지를 하고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측면 때문에 이 프로젝트 이름이 프로메테우스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오픈소스 모니터링 그리고 얼러팅을 해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2년에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만들었습니다. 2016년에 도커콘에서 처음 이거를 공개를 하고 발표를 했고요. 2018년도에는 CNCF 재단의 두 번째 졸업한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디스커버리에 대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채널로 얼럿을 날릴 수 있는 얼러팅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CNCF 프로젝트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쿠버네티스와 같이 실제 프로덕션에서 사용되는 비율이 70%가 넘는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료는 2020년 초에 CNCF에서 이제 유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자료고요. 지금은 이거보다 더 많은 오픈소스들이 졸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최근까지도 쿠버네티스와 프로메테우스 그다음에 코어 DNS 정도까지가 거의 70%가 넘는 사용자들이 이제 실제 프로덕션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프로메테우스에 대해서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장점들로 인해서 프로메테우스를 꼭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데이터독을 사용을 하시던 인스타나를 사용하시는 고객도 프로메테우스와 같이 운영을 하시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좀 보면 어떤 매트릭 수집을 위한 서버나 서비스의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구성이 되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불필요하거나요. 아니면 어떤 특정 애플리케이션에서 매트릭을 푸시하기 위한 CPU 사용이 좀 최소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면 조금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앙 집중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콘솔을 제공을 하고 어떤 수천 수만 개의 매트릭을 내가 직접 하나하나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매트릭을 그때그때 어떤 쿼리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트래픽이나 오버헤드에 대한 감소를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뭐 풀 방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 안 되는 경우에는 푸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별도의 컴포넌트를 제공해서 여러 가지 푸시 방식의 데이터도 수집할 수 있도록 프로메테우스는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프로메테우스를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어 컴포넌트는 검색을 담당하는 모듈, 그리고 타임 시리즈 DB와 그 웹 인터페이스의 웹 콘솔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빨간색으로 제가 박스를 쳐놓은 컴포넌트들이 여러 가지 주요 컴포넌트들인데요. 푸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그 아주 짧은 주기의 배치 작업들에 대한 매트릭을 수집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익스포터라고 하는 그런 타겟이 되는 에이전트 기반이 아니라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특정 서비스의 매트릭을 수집해가라고 내가 매트릭을 익스포즈하는 그런 익스포터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얼러팅을 하기 위한 얼러트 매니저, 그리고 외부에서 그래파나 여러 가지 분석을 위한 프롬 쿼리 엔기지라고 하는 프롬 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키밸류 형태의 다차원 데이터 형태를 제공을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매트릭 이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라벨, 뭐 레이블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멀티 기반의 멀티 키밸류의 레이블과 그리고 타임스탬프, 이거는 옵셔널로 보이진 않는데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를 보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쿼리 옵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 내가 매트릭은 무조건 플로트 64 형태의 샘플 밸류 값을 매트릭 형태대로 보여주는 게 기본적으로 프로메테우스가 가지는 데이터 포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매트릭 이름에는 프리픽스나 서픽스 규칙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하셔서 이런 매트릭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매트릭을 실제 익스포즈 할 때는 사람도 알아봐야 되고 또 시스템도 이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헬프와
타입이라고 하는 메타데이터가 존재를 한데, 그거는 헬프는 그냥 그 매트릭에 대한 디스크립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타입은 그 매트릭 타입이 서머리인지 게이지인지 카운터인지 히스토그램인지 아니면 타입이 없는지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표기를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표기가 되지 않으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프롬툴이라고 하는 어떤 그 유닛 테스트를 해주는 단위 테스트를 해주는 툴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뭐 게이지가 게이지 값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핵심 매트릭을 좀 살펴보면 카운터는 이렇게 누적 매트릭 타입으로 해서 존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속 누적이 돼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카운터가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재시작을 통해서 초기화가 돼서 이렇게 유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다시 0부터 누적이 돼서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카운터 값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레이트나 아이레이트와 같은 어떤 함수를 통해서 이 어떤 특정 구간에 나왔던 변화율을 측정을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카운터 매트릭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게이지 같은 경우는 그 시점의 값입니다. 뭐 온도라든지 실제 현재 사용량 같은. 그렇기 때문에 누적값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그 값을 보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스크랩이 실패를 하거나 그 당시에 어떤 서비스가 잠깐 중단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이에 시점의 매트릭 값은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게이지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이제 약간 통계치가 존재를 하는데 버킷이라고 하는 단위로 그룹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시스템에 이미지를 업로드를 합니다. 사용자들이. 그랬을 때 그거를 이런 바이트 어떤 단위로 이렇게 요거는 이제 바이트가 아니라 킬로바이트인데요. 킬로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버킷을 나눠서 히스토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면 뭐 예를 들어 64 킬로바이트 미만인 그런 이미지들은 몇 개가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이런 식의 버킷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룹화를 시켜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뭐 히트맵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분포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히스토그램은 카운터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적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퀀타일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들을 좀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하면 내가 75% 뭐 이렇게 그래프로 봤을 때 75번째의 현재 그 데이터 버킷의 어떤 사이즈 그를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 값을 뭐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쿼타일이라고 해서 첫 번째 쿼타일은 이 4등분으로 나눴을 때 그 첫 번째 0에서부터 25%까지 존재하는 데이터의 값, 그다음에 두 번째 쿼타일, 세 번째 쿼타일에 대한 값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머리는 이제 많이 사용은 하진 않는데 보통은 가비지 컬렉션 하는 용도로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고랭이라든지 아니면 자바 같은 경우에 클라이언트 단에서 어떤 그 가비지 컬렉션 값을 요약해서 보여줄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아까 말한 쿼타일이라고 하는 분위수를 평균화를 내가 내지를 못해서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에서 집계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히스토그램보다는 정확한데 계산 비용이 발생을 하죠. 당연히 클라이언트 단에서 이것들을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매트릭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롬퀄이라고 하는 프롬퀄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요 프롬퀄 문을 잠깐만 분석을 해보면 내가 HTTP 리퀘스트 토탈이라고 하는 매트릭 이름을 조회를 할 텐데 그 데이터는 이런 라벨을 가진 데이터를 보여줘. 잡이라고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잡과 인스턴스 개념을 API 서버라고 하는 잡에 속한 이 매트릭 값을 조회를 하는데 API는 요 API를 API를 핸들러를 가지는 그 리퀘스트를 볼 거야. 근데
5분 동안의 초당 변화율이라고 하는 값수를 볼 거야 라고 이렇게 조회를 하고요. 뒤에 레인지를 넣습니다. 레인지는 나는 30분간 데이터 조회할 건데 1분의 해상도를 볼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쿼리를 날리면 이렇게 그 내가 원하는 값을 이렇게 한 줄의 텍스트를 가지고 쿼리를 날려서 데이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과 인스턴스 개념이 나오는데요. 잡은 인스턴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스턴스는 어떤 하나의 단위, 싱글 유닛이나 프로세스, 뭐 예를 들면 서버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내가 측정하고 싶은 하나의 단위가 될 거고 잡은 그거에 대한 컬렉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의 컬렉션인데 내가 1번 인스턴스가 있고 3번, 2번이 있을 때 이 각각에 대한 인스턴스의 CPU 사용률을 확인을 할 때 이거를 그룹핑을 시키는 컬렉션을 잡이라고 해서 얘는 웹서버 세대, 다 웹서버고 그 각각에 대한 인스턴스 정보는 이래. 그랬을 때 CPU 정보를 이 웹서버라고 하는 잡에 이 인스턴스의 CPU 정보를 보여줘야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 식으로 쿼리를 수행을 해서 볼 수 있는 구조로 프롬프에는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 타입을 좀 보게 되면 인스턴트 벡터라고 하는 얘가 나오고 레인지 벡터라고 하는 얘가 나옵니다. 인스턴트 벡터는 설명을 뒤에서 그림으로 좀 보시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연산자들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지 벡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뒤에 레인지를 줘서 범위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건데 그리고 뭐 스칼라 숫자만으로 구성된 값이고 아니면 문자열은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좀 보면 실제 제가 하나의 워커노드를 가지고 있는데 노드 익스포터를 설치를 하고 프로메테우스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코어를 가진 이 노드 익스포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좀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인스턴트 벡터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내가 1번, 0번 CPU는 이렇게 지금 카운터 값이 나오고 5번 CPU는 이렇게 카운터 값이 나오고 7번 CPU는 이렇게 카운터 값이 나와. 근데 그 시점은 현재 시점에 대한 데이터를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쿼리를 날리게 되면 이렇게 하나씩 0번은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레인지 벡터라고 하는 거로 그 나누어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실제 시계열이기 때문에 0번 코어의 CPU를 확인하면 이렇게 쭉 증가되는 연속된 값이 있고요. 네, 5번에 대한 연속된 값이 쭉 나올 겁니다. 그리고 7번에 대한 CPU는 이렇게 시계열의 값이 요 타임 시점에 나올 텐데 내가 2분이라는 어떤 레인지를 주게 되면 보통은 15초 간격으로 스크래핑을 하기 때문에 총 8번의 스크랩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그러면 8번의 데이터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밀리초까지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15초 단위로 측정된 이 매트릭 값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게 레인지 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런 매트릭을 어떻게 수집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나올 텐데요. 보통 아까 말씀드린 방식은 스크랩 방식입니다. 데이터를 풀링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매트릭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익스포터에서 직접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 그 다이렉트로 수집하는 경우는 그뭐 쿠버네티스나 이스티어 같은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에서 매트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 다이렉트로 이제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익스포터를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는 고, 자바, 파이썬, 루비가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클라이언트를 활용을 해서 익스포터까지 실행하는 그냥 간단한 예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프로세스 타임에 대한 부분을 여기 보시는 리퀘스트 타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 정의를 하는데 그 리퀘스트 타임은 이 서머리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저장을 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익스포터를 띄우기 위해서 간단한 핸들러 8000번을 띄우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가 동작하는 간단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스포터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익스포터는 코드를 직접 만질 수 없는 이렇게 수정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는데 보통 패키징된 소프트웨어에서 제공을 다 대부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없는 경우에 이제 아래와 같은
프로메테우스 커뮤니티에서 공식적인 익스포터들을 개발을 하고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네트워크,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들이 매트릭 값들이 이제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스템 이런 계측을 할 때 익스포터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요. 이제 보시는 컨솔, 노드 익스포터 이런 컬렉트D, 뭐 그래파이트, 인플럭스DB, 뭐 DB들이 좀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뭐 여기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GitHub에 가셔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쿠버네티스 속에 있는 매트릭은 어떻게 수집을 하냐? 크게 노드 익스포터와 큐블렛, 그다음에 큐브 스테이트 매트릭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에서 수집을 합니다. 노드 익스포터에서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 OS 매트릭, 이런 CPU 메모리 정보, 그리고 이런 VMstat, 넷스탯, 뭐 네트워크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세스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요. 개발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이제 C 어드바이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게 이제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고 어떤 쿠버네티스의 리소스 정보를 파악할 때는 큐브 스테이트 매트릭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통해서 매트릭을 수집을 합니다. 그것들은 보통 디플로이먼트나 뭐 파드 여러 가지 다양한 리소스들에 대한 정보를 프로메테우스가 풀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익스포터의 정의입니다. 푸시 게이트웨이는 언제 쓰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배치 작업에 많이 씁니다. 근데 배치가 어떤 정해진 배치라기보다 아주 짧은 주기의 배치에 많이 사용을 하죠. 뭐 이게 서버리스인 경우에 이제 활용이 많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배치 작업이 아주 짧게 일어나고 종료가 돼버리면 그거에 대한 매트릭을 수집할 겨를이 없이 이 프로세스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치가 발생을 하고 그 배치가 끝날 때 푸시 게이트웨이로 매트릭을 전송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푸시 게이트웨이가 활용하는 방식이고 보통 뭐 파이어월이나 나트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분리된 경우에는 푸시 게이트웨이라기보다 푸시 프록시라고 하는 다른 컴포넌트를 추가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신에 관련된 배치인 경우에는 머신 자체에서 노드 익스포터의 기능을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이 좋고요. 텍스트 파일 컬렉터라고 해서 텍스트 파일 형태로 컬렉팅을 할 수 있는 매트릭을 할 수 있는 이제 별도의 플래그 값을 추가적으로 노드 익스포터에다가 넣고 실행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이제 프로메테우스의 이제 타겟을 디스커버리하는 이제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아까 보셨던 어플리케이션 같은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는 스태틱 타겟 방식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이나믹 서비스 디스커버리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파일 기반의 디스커버리를 사용을 합니다. 파일 기반은 이제 그 컨피그 파일에다가 내가 이런 디스커버리를 할 거야라고 미리 정의를 해주는 방식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컨설이나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나 쿠버네티스에 제공하는 다이나믹 한 환경의 리소스들을 디스커버리 하기 위해서는 이 엔드포인트 정보들을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에다가 이렇게 연동을 시켜 놓게 되면 프로메테우스가 그 다양한 리소스들을 다이나믹하게 타겟을 디스커버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플라스크에 아까 보셨던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정보는 자체적으로 익스포즈 된 걸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노드에 있는 거는 노드 익스포터, 그리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MySQL 같은 MySQL 익스포터를 통해서 프로메테우스가 이 매트릭을 수집을 하게 되는데 그 수집을 할 때 내가 여기에 서비스를 등록할 거야라는 것을 얘가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지된 정보를 가지고 프로메테우스는 이제 이 타겟을 디스커버리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나온 이후에 이 프로메테우스가 아주 크게 상장하게 된 계기는 결국 이런 다이나믹한 리소스들을 관리라는 것을 연동을 하게 돼서 갑자기 그런 폭발적으로 커뮤니티가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쿠버네티스에 있는 리소스들을 디스커버리한 정보들을 보면 이것들은 별도의 그냥 기본 컴피그만 가지고 쭉 가져오는 건데 뭐 큐브 API에 대한 정보, 컨트롤 매니저, DNS, etcd, 스케줄러,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별도의 컴피그 수정 없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가져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tcd 포함한 나머지 여러 가지 쿠버네티스의 컴포넌트들은 매트릭 형태로 엔드포인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이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 컴피그에다가
어떤 추가만 해도 바로 동작을 할 수 있는 형태대로 추가적으로도 가능한데요. 뭐 예를 들어 노드 익스포터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C 어드바이저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뭐 큐브 스테이트 웨디를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보시는 디폴트 엔드포인트 포트들이 보일 텐데 이런 식의 이 스크랩 컨피그를 수동으로 넣으셔도 매트릭 수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러팅을 하는 부분이 넘어가면 얼러팅은 기본적으로 얼러트 룰이라고 하는 아래와 같은 얼러트 룰 기반으로 하는 그걸 얼러트 매니저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특정 트리거가 발생이 됐을 때 그 트리거링에 의해서 이거를 묵음 처리해야 돼. 사일런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하면 이제 보내지 않고요. 내가 이걸 얼러트를 해야 돼라고 했을 때 이 특정 조건에 맞는 일치라는 게 이제 트리거가 되면 그 어노테이션에 있는 이런 정보들을 실어서 여러 가지 채널로 얼럿 매니저가 얼럿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프로메테우스가 가지는 얼럿 매니저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뭐 그라파나는 익숙하실 텐데 그라파나 대시보드는 여기 그 대시보드에 가시면 아주 잘 만들어진 차트들이 많이 있고요. 얼마나 다운로드 받고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 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간단한 되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프로메테우스에서 노드 익스포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미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쉽게 가져다가 약간의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내가 진짜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그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프로메테우스의 기본적인 플로우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 타겟에 대한 오토 디스커버리가 수행이 되면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들이나 엔드포인트들에 대한 매트릭을 풀링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풀링 그리고 또 쿠버네티스에 있는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또 풀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언론 매니저에다가 여러 가지 노티피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언론을 날리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석을 위해서 프롬QL을 통해서 그라파나에서 데이터를 풀링해 와서 다시 또 보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약 조건들이 좀 몇 가지가 있죠. 이건 제가 제 블로그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시로그나 이벤트에 대한 수집이 좀 불가합니다.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긴 하지만 뒤에서 엘라스틱 관련된 말씀도 드릴 텐데요. 그리고 요청 추적이랑 리퀘스트에 대한 트레이싱 APM 기능을 연동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대안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어노말리 디텍션 같은 어떤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패턴에 기반한 부분들은 뭐 자체적으로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고요. 그리고 롱텀 스토리지가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멤3 코어텍스 뭐 이런 프로젝트들을 같이 활용을 하셔서 고가용성이나 장기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케일링에 대한 부분도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인증 관리가 되지 않고 이제 최근에 인증 관리에 대한 부분이 좀 이슈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서 제약을 보면 뭐 어렵다라는 의견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기업 환경의 뭐 보안이라든지 장기 데이터 저장 같은 게 조금 소규모 팀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좀 적용하기 쉽지 않냐. 그리고 셀프 매니지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그 러닝 커브 때문에 어려울 경우에는 고가의 상용 모니터링으로 이제 전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전 세계에 있는 쿠버네티스와 프로메테우스를 운영하는 페인 포인트들이 이제 이건 이제 알려진 정보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메테우스는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프로메테우스 쪽에 있는 오픈소스 에코시스템을 살펴보면 크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타노스라든지 프로메테우스는 당연히 있고 뭐 그라파나나 코어텍스 같은 이런 오픈소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마켓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오픈소스는 보셨던 대로 이렇게 있고 상용 솔루션들이 좀 나와 있죠. 저희도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준비를 하고 있고 위브웍스의 클라우드, 크로노스피어라고 하는 M3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프로메테우스, 그다음에 매트릭파이어라고 하는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를 호스팅 서비스를 해주는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스 기반의 상용 솔루션들은 다들 아시는 이제 유명한 모니터링 회사들이 이제 프로메테우스의 플러그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메테우스는 또 커머셜 서포트를 제공하는 이제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도 최근에 이제 추가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브라이언 브라질이라고 하는 창시자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거 이제 유럽 쪽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하는 서비스고, 실제 나머지 회사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저희 회사가 유일하게 현재 프로미테우스 관련된 컨설팅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다. 광고를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롱텀 스토리지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텐션 기간이 15일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플래그 값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늘린다고 해도 뭐 문제가 되는 이유는 샘플당 2바이트라고 해서 초당 10만 시계열이 들어오면 240기가가 15일 만에 차버립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좀 많이 필요한 거죠. 장기적으로 저장하는 게 확장성이 있게 저장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M3, 우버에서 만든 M3, 그다음에 위브웍스가 하고 있는 코어텍스, 뭐 인프로버블에서 하고 있는 타노스라든지 뭐 빅토리아 메트릭, 타임스케일 DB가 최근에 프롬스케일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엘라스틱 서치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리모트 라이트와 이제 프롬QL을 지원을 해서 원격 그 매트릭을 이제 외부에다가 이제 안정성 있게 고가형성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엘라스틱 서치를 활용한 프로메테우스인데요. 어떤 이제 카디널리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복잡도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레이블의 키밸류에 대한 그 가지수가 늘어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늘어나면 성능 이슈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성능에 대한 이슈를 막고자 엘라스틱은 프로메테우스 서버가 있고 거기에 매트릭 비트를 붙여서 거기에 추가적인 레이블들을 붙여서 엘라스틱 서치에서 검색과 시각화를 할 수 있다는 컨셉으로 얘네들은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시큐리티 쪽 관련된 얘기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큐리티 모델을 좀 보시면 최근에 TLS를 적용하는 이슈들이 계속 니즈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노드 익스포터에 TLS를 적용을 하면 이렇게 HTTPS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베이직 엔진엑스 리버스 프록시를 가지고 이렇게 타겟에 대한 연결을 할 때 이제 인증 권한 에러가 나는 모습을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용을 해라고 이제 권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싱 관련해서는 오픈 센서스나 오픈 트레이싱 같은 그 또 다른 어떤 그런 트레이싱에 관련된 APM 프레임워크를 프로메테우스랑 연동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트레이싱과 이게 스탯은 통계값인데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레이싱과 매트릭을 수집하는 어떤 그 백엔드 매트릭스 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는 프로메테우스는 스텝밖에 저장을 못하지만 트레이싱을 하는 것들은 뭐 여기 구글 클라우드, 뭐 구글에 있는 모니터링이죠. 그리고 집긴, 예거 같은 경우는 트레이싱 위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오픈 센서스와 프로메테우스를 활용을 하게 되면 어떤 매트릭 값과 트레이싱 값을 동시에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픈 트레이싱은 트레이싱만 기본적으로 하는 오픈소스이고요. 오픈 텔레메트리는 이제 작년에 말에 나왔던 프로젝트인데 아직 정식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이 오픈 트레이싱과 오픈 센서스를 합쳐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커뮤니티는 주로 구글에 있는 그룹에서 운영이 됩니다. 여기서 메일링 리스트에 추가를 하면 다양한 정보들을 데일리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커뮤니티 미팅 기록은 여기 가시면 좀 어떤 오픈소스들이 나왔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매년 프롬콘이 유럽이나 미주권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열렸고, 저도 2일차에 조금 발표를 아주 라이팅 토크로 5분 정도 발표를 한 게 있는데 뒤에 가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가시면 여러 가지 연사자들이 프로메테우스에 관련된 한 영상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발견한 툴이긴 한데, 매트리켓.dev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설치형입니다. 예전에 맥만 됐는데 현재는 윈도우, 리눅스 전부 다 설치 패키지가 있고요. 로컬에서 간단한 매트릭이나 레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바로 익스포터에서
익스포즈 되는 매트릭 리스트들과 이렇게 그래프 형태, 이거를 다시 CSV로 내릴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롬툴이라고 하는 SLO 기반의 얼러팅과 레코딩 룰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시면 내가 원하는 매트릭 값에 특정 조건을 걸어서 그 어떤 얼러트 룰과 레코딩 룰을 생성해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언론 매니저 슬랙 플라이그라운드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가 어떤 얼러트를 만들었을 때 슬랙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미리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피그룰과 얼러트에 대한 제이슨을 집어넣으면 이제 프리뷰를 누르면 이제 슬랙 페이지로 가서 이런 메시지가 이런 형태대로 슬랙에서 보일 거야 라고 미리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기능이고요. 카르마라고 하는 기능인 오픈소스인데 얘는 언론 매니저가 부족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언론 대시보드를 생성해주는 오픈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개인이 하는데 좀 많이 요즘에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내가 그럼 언론 매니저 엔드포인트에다가 이제 호출을 해서 거기에 있는 API 정보로 여러 가지 언론 정보들을 되게 필터링해서 볼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사일런스도 걸고 여러 가지 언론 매니저에 관련된 운영을 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롬프트를 활용을 하시면 어떤 프로메테우스 서버를 기동하기 전에 아니면 재기동을 할 때 사전 무법 체크용으로 활용을 하시는데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권장드리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컨피그 파일, 룰 파일, 매트릭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신텍스 체크를 하거나 프로메테우스 재기동할 때 오류가 나지 않는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시는 게 좋고요. 쿼리를 통해서 프롬 퀴어를 미리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쿼리 레인지를 주셔서 내가 특정 기간 동안에 어떤 매트릭을 좀 CLI 형태로 받아보는 것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디버그도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데 어떤 특정 시점에 그 프로메테우스의 어떤 그런 정보들을 확인을 하시거나 매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종종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예를 하게 되면 그 디버그 매트릭을 했을 때에 프로메테우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매트릭 정보를 스냅샷을 찍어서 파일로 떨궈줍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확인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러트 룰이나 레코드 룰에 대한 단위 테스트는 뭐 테스트 룰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로드 API를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보통 운영을 하시다가 컨피그 맵을 수정을 하거나 여러 가지 얼러트 룰을 수정을 하시고 나서 리로드를 안 하시고 보통 프로메테우스를 재기동하시거나 아니면 뭐 컨테이너를 재시작하시거나 하는 부분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시기보다는 단순하게 API를 사용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렇게 되면 얘가 간단하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뭐 플래그 값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되긴 하지만 기동을 할 때 컨피그레이션이나 룰에 대한 신텍스 에러를 바로 확인을 해서 로그로 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게 바로 지금 재시작할 때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프롬툴과 리로드 API를 활용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보시는 부분들은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다양한 오픈 소스와 여러 가지 저희 회사에서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레퍼런스 사이트들을 좀 제가 좀 적어놨고요. 일일이 좀 설명드리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제가 자주 존경하는 분들인데 두 분 다 지금 네, 오늘 발표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하양거북님과 어영부영님 블로그에서 제가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면 운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브라이언 브라질이 운영하는 블로그도 아주 좋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블로그를 운영을 따로 하고 있고요. 또 책이 이렇게 현재 구할 수 있는 책이 이제 3권이 있는데 2권은 번역이 됐습니다. 마지막 권은 번역은 되지 않았지만 얘도 조금 오래되긴 해서 그렇게 보는데 좋진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앞에 2개 책이 괜찮습니다. 괜찮고 얘는 버전이 조금 2점대 초반이 많다면 얘는 2점대 중반인데 최근에 2.20 버전이 나와서 그 버전 이후로 보실 거면 공식 문서를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트러블 슈팅에 대한 부분을 좀 공부하고 싶으시면 이 책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좀 길게 발표를 했는데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오픈소스의 한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시큐리티라든지 여러 가지 롱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고가형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들이 상용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 저희 회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커스텀 매트릭에 대한 확장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익스포터를 만들고 막 적용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카디널리티 이슈가 쉽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커스텀 익스포터나 매트릭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걸 꼭 유념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꼭 활용하시고 오픈소스에 대한 한계는 여러 가지 다른 도움을 받으시는 게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저희 회사도 이렇게 매니지드 엔터프라이즈 프로메테우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공개된 오픈소스들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언제든지 시간이 되실 때 좀 살펴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혹시나 질의응답을 할 시간이 조금 있을 텐데 추가적인 질의를 하시거나 어떤 프로메테우스 관련된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나 이런 채널로 연락을 주시면 빨리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